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또 과제로 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분이 실제 주명을 받는 시간에 사망표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전화 연락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마산중앙고등학교 졸업, 모아대학교 국산학 학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력퇴직을 딱 3년을 남기고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부장,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한국민주노총 총연맹위원장 그 정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네이버 고문인 한석숙 지명을 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은 숙명여대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처음에 무슨 PC 관련한 기자였다고, 민컴 기자였다고. 이분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웹툰을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혁혁한 공헌을 해먹고 진짜 대한민국 문화산업 그리고 웹툰이나 웹소설 부분이 전 세계를 선권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였어요. 왜냐면 웹툰을 그동안 PC 버전으로 봤기 때문에 PC 모니터 각으로 이게 편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다운로드 이걸 해야 되는데 대체 편집을 500모드 바꾼 거야. 쭉 위로 넘겨서 보거나 스크롤을 해서 볼 수 있게. 이 아이디어 하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웹툰 시장을 바꾼 사람이 한성국 고문이라는 거죠. 이 분의 발탁은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하에서, 국민주권 정부하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세계화,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어떤 접목들을 기대를 한 인선이 아닌가. 중소기업도 그렇게 키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키워서 우리가 앞으로 옛날에 IT 벤처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의 세계적 먹거리를 주도하는 이런 미래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훈부 장관, 야, 이분 진짜 기가 막히게 이적의 달인이라 그러나? 진짜 내가 보기엔 진짜 줄 잘 타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통합민주당 대변인 출신입니다. 통합민주당으로 나와서 제15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고요. 그 전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하셨는데 이때 당적이 어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었어요. 1년에.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당도 넘어가서 16대, 17대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신 거죠? 아이가 갑자기 나가더라. 근데 우리가 얘기하기 보기에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랬는데 이게 현장에서 엄청 먹혔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쪽 지역에 있는 토착화돼 있던 아니면 그 나이 드신 분한테 이 얘기가 맥혔대요. 그러니까 그게요. 그냥 우리가 왜 어떻게라도 저들의 머릿속을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그게 엄청난 거죠.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보훈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김건희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보훈 가족들이나 가고 함정 병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그분의 나이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고 이걸 보수 유익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았고 거기에 관한 각종 여기 지원금들이라든지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투표 쪽으로 지지율 쪽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반변대처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깔끔하게 다 털어내고 제대로 나라 위에 애쓰신 분들을 위한 모든 원칙들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론대 출신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 지겹지 않죠 여러분? 네, 재밌는 얘기 딴 데서 이런 얘기 안 해줘. 재밌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분만 없었으면 우리 언니가 그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분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김정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과 근무를 좀 어느 정도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장에서 많이 싸웠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노원구에서 방사능 아파트 아스팔트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능 연구원에서 핵시설 관련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방사능 아스팔트 사고 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그 시민이 공원에다가 구공원에다가 야적을 시켜놔가지고 주민들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무사히 다 처리를 해내신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제 기후 정책 관련해서는 이분이 오래전부터 요거는 약간 이제 천정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동국의 그 내몽골이나 이런 데서 천연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열로 만들어진 에너지들을 풍력망을 통해갖고 갖고 와서 사서 쓰자 그런 정책들을 또 주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졸라 말렸죠. 그거 안 되는 정책이라고. 네. 아무튼 오래전부터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부분 안에서는 역량이 있으시고 경험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긴 하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에 대한 또 여기에 대한 역풍들이 많거든요. 태양에너지 하면 살림이 없어지네 도력에너지 하면 바다가 오염되네 이직들이 그렇게 시비 거는 것들 많은데 앞으로 어차피 우리나라 3년 해안을 연결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양수통의 개발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들을 준비해 줄 것으로 김성환 의원이 기후위기 특위도 활동을 했고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후 정책을 아예 설계하신 분이 이분이래요. 네, 맞아요. 전문가예요. 환경부 장관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강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뭐랄까 과연 이제 이 부서 앞으로 존폐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후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갑에서 21대, 21대 재선 의원이고요. 근데 이분이 아마도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조금 더 있는 부분 같습니다. 사실 팔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만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실은 인간 발달비 가족학 박사학위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 정책에 개인적으로 워낙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실적으로 복지부 예산이 총괄 정부 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그거를 끌어다가 김건희의 정신건강 사업을 한다고 이맘때쯤에 정신건강 사업 한다고 이 예산들을 많이 끌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 그러네. 이거를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이상한 데다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통해 갖고 국민 복지에 대한 이것들을 좀 높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 복지부 예산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전체 행정부 예산 중에 30%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개별 복지에 대한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강선우 장관께서는 가족사의 아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소외계층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길 바랄게요. 진짜 그 장애인 정책이 좀 제대로 좀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한데요. 거기다가 워낙 패미들 내지는 또그 이직 남성들, 20대 남성들 공격을 받고 있고 사실 지난 대선에 있어서 큰 억압 중에 하나가 너가 뭐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양성 평등법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 여성가족 이름도 바꿔야 되겠지만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말하자면 여성 편중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대외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개선해줘야 되는 모습도 일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맞을 만큼 많은 준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대 출신이고 자, 다음은 농림축산부 장관 유일하게 유임된 송민영 장관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들도 이러면 나가긴다 욕하기가 곤란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용도 됐었고 심지어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도 했었던 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걸 됐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우리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솔직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분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왜냐면 그 CCTV 영상으로 밝혀져 있는 그 총리나 이런 대행들의 잡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참여했었던 나머지 장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그 폐쇄되어 있는 그렇죠. 그 안에서 회의 내용의 분위기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송민영 장관이거든요. 이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입니다. 또 이분은 무난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냥 그 연구원에게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증빙을 해갖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에요. 다만 이제 좀 말이 되는 게 양국법 관련해갖고 지난번에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진보당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거의 대부분 업무 현안 파악도 안 됐던 상황이고 그 회의 자체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텐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계속 그럼 왜 그거 파악이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실무진 나와라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많은 장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됐다는 건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송곳 같은 현안 질의에 제대로 대응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게 농수산물 관련된 물가 조정이라든지 뭐 사활에 대한 수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미 이재명 대표가 후보시들을 얘기했어요. 대체 장부를 통해 가지고 기금에 있는 식량을 확보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걸 잘 수행만 한다고 하면 크게 공과 없이 이번 정부에 해가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정말 이번 인선 11명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대합이었다, 오합이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분은 이화여대 출신이고 뭐 저기 어디죠? 대학원 서울대고요. 그래서 11명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입각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모든 걱정과 기고 그리고 불균형을 다 깬 완벽한 퍼펙트 조합이에요. 일단 현역 의원들을 업무에 직접 투입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통한 부서 장악력을 확 높였죠. 이미 그쪽에 전문가 집단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뭐 상임이라든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부딪혀온 사람들이잖아. 본인이 감사하고 본인이 다 이제 해왔던 마찬가지 사람들이니까. 대통령이 저기 대표 시절에 엄청 사대사로 배치하면서 지역적 균형도 맞췄고 거기다가 여성 장관 30% 11명 중에 3명을 함으로써 거의 30% 그 비율도 맞췄고요. 거기에 민간 전문가 비율도 30%를 맞춤으로 인해갖고 그동안 윤석열 같은 술 낙하산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 뽑거나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이상한 유튜버 뽑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확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뭐 국회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했지만 저도 일명 이제 유튜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론을 하는 것과 실제 행정 업무를 하는 거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말을 해주는 건 마음에 드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말한 걸 들어보니 너 장관만 잘하겠구나. 이건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일단 송민영 장관이 지금 유임됨으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아니었으면 민주노총을 거의 뭐 어쩌면 빨갱이 공산당으로 얘기했던 그 국팀인데 그리고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근데 아주 조용해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부위는 물론 후보 인사가 아닌 이런 위임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성민영 장관의 위임을 보면서 특별하게 내란에 가담하는 문제가 없으면서 분명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것보다 사실 실무진들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실무진이 고위직이 아니라 진짜 실무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계에서 진당 비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진짜 특히 있는 비서관들, 그다음에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이 본인 직장이잖아요. 직장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특별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6년만 있으면 당에 상관없이 기용이 될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진다면 그렇죠. 굳이 내가 왜 이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집단에서 왜 내 재능을 섞이겠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민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짓도 있잖아 사실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한 짓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는데 지금 그거를까지 다 바꿔가지고 내가 새 정부 철학에 따라서 바꾸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러고 싶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기존의 법보다 훨씬 더 농민들한테 유리하게 배정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야. 만약에 뭐 이상한 그 유튜버들이 농민 장관이 왔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면 아씨 안해 이거 나갔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본인이 농촌 정책을 일평생 연구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연구를 했던 것만, 그러니까 내가 학문적으로 탔던 거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잖아. 장관이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 입장에서 그게 하나의 와 이거 드문 기회인데 연구를 사실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실제 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 기회를 받았는데 그 기회를 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게다가 지금 본인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비판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걸 돌파해야 된다는 거. 아니 내 그걸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국정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고 나는 새 정부에 맞춰서 하겠다 계산하니까 좀 진짜 말을 잘 못해. 딴 놈들이 이 제도를 배우면 어떡하지? 더 못 건드는 거죠. 너무 웃기더라, 그리고 진짜. 뭐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정광훈도 장관시키면 능력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의 내가 청문회. 자,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나 다 탕평제 기니까 저쪽 사람 갖다 쓴다가 아니라니까요. 기본 조건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업무 능력.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리가 또 8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아있는데 이거는 지금 총리 홍보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청문회 끝나고 인준 받은 후로 총리 추천을 해가지고 다시 인선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꼬라지 보면 쟤들이 낙마시킬 수 있는 또는 언론이 달려들어서 검찰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준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저희가 궁금해하는 인선 그리고 내각의 완성이 전부 다 그림으로 드러날 거라 그리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관은 인사권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알고 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일이고. 그때는 잘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정해 나갈 여지가 많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법무장관이 직위권도 갖고 있는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잘 쓰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일부
저녁 주문까지만 바로 끝났는데 자꾸 토마토 주스 물어보시는데 뉴스 없어요. 뉴스를 짤 토마토가 네, 없어요. 뉴스 토마토가 없으면 없다 그러면 없는다고 믿을지 안 믿으세요. 계속 전화해요. 요즘 때문이다 이게 다. 진짜 좋네요. 계속 덧글라도 밀리지 않아요 하셨는데 이 아가베 수분 토너 아쿠아라이트 선크림 이거는 저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가격 무려 넣어달라고 강추하고 강추하고 그 와중에 김영현까지 나가면 자기가 못 견딜 것 같다고 그렇게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유머 감각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네. 진짜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화장지 인연도 있고 해서 더더욱 좀 그만 좀 엮으세요. 더더욱 송영길 대표의 정치 복귀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없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얼굴 떼세요. 완전 뗄까?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네. 한 대 맞았냐고. 저번 때도 맞죠, 여러분? 떼면은 강태기 난다고 강태만 나는 게 아니고 촉촉합니다. 촉촉해요. 네. 자, 우리 또 안탈수록 줄이는 이 손맛이 있는 질문 관련된 카메라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얼굴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때리고 싶게 생겼어. 저쪽 애들은 한동도 얘도 그래서 제가 성형 전문가 아니겠어요? 네. 두진우도 진짜 주먹을 부리는 구타를 부리는 얼굴이야. 의학의 힘을 많이 빌린 얼굴입니다. 네? 있다고 얼굴이요? 근데 왜 그래요? 저는 그 미용 성형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구개순 헬이라고 여기 이제 입술 그 부분에 있는 그 가게가 있었던 분이 같아요. 얼굴이나 그걸 보게 되면 그거를 이제 어린 적에 산호살 때 수술 받으니까 뭐 관리 사람은 티 안 나는데 요즘 조금 얼굴이 좀 이렇게 홍조를 띄어가면서 인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주진우가 라임 주가 조작 관련한 변호인이면서도 이 라임의 작전주들을 보유를 했었다는 거예요.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나 지금 작전으로 뭐 들어가고 있는 게 있어.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거 샀다는 거 아니에요? 자,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정훈 대표가 2023년 7월 라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의 1번 변호인이 유진우라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이에요. 자, 근데 이 라임과 관련해가지고 유진우가 주가 조작에 이제 활용한 작전주인 에이스테크, 네넥신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5년 재산신고에서 에이스테크 5,728주, 제넥신 888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아있는 게 짜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가 조작이 막 활발하게 될 때는 몇만 주, 막 몇십만 주 쥐고 있으면서 막 날려가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가를 던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매매를 할 때 한꺼번에 안 던지기 때문에 뭐 만주, 5천주 이렇게 끊어갖고 금액을 날려갖고 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라고 내가 2,555주 있는데 그럼 한꺼번에 던지는 거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거 하고 남은 짜투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짜투리가 남아있는 계좌가 과거에 이 주식을 얼마까지 풀 매수를 하고 풀 매도를 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변호사인데 이거 작전주를 또 사? 이게 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라임 공범의 변호를 맡으면서도 작전주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윤석열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짜붙인 수사 아니겠느냐. 169만 원 세트 검사들 아니에요. 네. 그 조상원이라고 이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덮은 인물이라고 하네요. 조상원이 걔잖아. 이창수랑 같이 사표 던졌던 그래 그 조상이잖아요. 그 그래서 조상원. 결국 이 라인들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같이 먹었네 전부 다. 그리고 그 검사들이 라임 회장을 끼고 앉아가지고 이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빼고 했다는 얘기는 회장님을 빼드릴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람을 거기다 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고 김봉현 회장 이 사람 뭐지 하여튼 이 라임 회장의 수개는 40년형 받고 지금 그 감옥 안에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갖고 뭔가 안전한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야 검찰이. 이 사람이 끌려 나오면 각종 뭐 채무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날 걸 알기 때문에 피신 시켰는 거예요? 일단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잔챙이 해쳐먹은 애들은 다 나가지만 회장님 안 나가고 안에 있는 거야. 옛날에 몇 주씩 해먹은 조수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끌려나는 이유가 1년 나가면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거나 변호인인데도 작전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짜투리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마 작전 세력들이 한참 이질을 할 때 얘도 거리처럼 꽤나 주식 좀 만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아니 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먹다니까. 그렇지. 아니 같이 시작할 때 같이 먹다니까. 그리고 검사